안녕하세요. 아시탄가 제니요가 원장 이지은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의 과학이라는 책을 1편, 2편 소개하고 뒤에 이제 3, 4편으로 더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가원 수업을 잠정적으로 휴업했다가 이제 다시 정상 수업이 되면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다는 거는 핑계겠죠. 수업하고 나서 수련하고 수업하고 주말에 지도자 교육하고 쉬고 싶으니까 안 한 거겠죠. 그래서 반성하고 그 와중에 제가 아무것도 안 올리고 또 제 유튜브 아직 너무 미숙하고 영상도 몇 개 없고 한데 계속 구독자가 느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유튜브한테도 고맙고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빨리 분발해서 더 좋은 내용을 올려야 되는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먹고 깨어있는 마음의 과학의 3편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직 유튜브 초짜여가지고 영상미는 컴퓨터 기술력의 부족으로 너무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공부한 거, 수련한 거, 그거에 대한 노하우, 이렇게 좋은 콘텐츠 있으면은 소개하고 하는 건데, 제 스케줄에 한계가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선생님들, 그리고 제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이 제가 막 여쭤봤더니 얘기해 주셨거든요. 뭐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이제 학원에서 요가원에서 지도자들에게 강의하듯이 칠판에 이제 필기를 해가면서 이 책 내용을 재미있게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얼굴을 비춰가면서 강의하듯이 책을 소개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 조언은 땡탈락?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래놓고 막 나와서 강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것마저 또 일처럼 느껴지면은 더 자주 못 올릴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제 유튜브의 문제점은 너무 정기적으로 올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제 스케줄이 바빠지면 안 올리고 여유 있으면 올리고 막 이런 식이어서 기다리고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죄송하고 그것 때문에 유튜브가 더 활발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제가 공부한 내용, 제가 깨달은 내용,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계속 올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북튜버 분들의 좋은 채널을 들으면서 약간 참고하고 벤치마킹 한 것도 있는데 가장 영상을 편집하지 않아도 되고 제 스케줄에 짬짬이 시간을 내서 계속 좋은 내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이 방법을 선택해 봤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또 이제 조언을 구해보고 수정사항 있으면 수정하면서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들어주시고 계속 아무것도 안 올리고 있는데도 구독자 분들이 늘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한 내용 올려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3편을 시작할게요. 깨어있는 마음의 과학은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가 저는 좋더라고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다 읽고 정리가 되면은 이렇게 찍어 올릴게요.
어느 분야에 있던지 간에 요가 철학에 관련된, 영성에 관련된 우리 마음을 더 지복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이 정신세계사에서 좋은 책들을 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보람있고 좋습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무한한 마음에서 물질이 창조된다 부분입니다. 이 모든 연구의 배경을 이루는 그림은 에너지가 물질을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지구의 자기장으로부터 옆 사람의 심장이 일으키는 자기장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의 장들 속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의 신체 기관도 장을 지니고 있고 세포도 장을 지니고 있다. 이 장들은 치유가의 의도와 활동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치유가의 의식에 의도와 활동이라는 건 그 치유가가 내뿜는 어떤 내면, 마음의 의식에 반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치유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질병이 물질 차원에 뚜렷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의 에너지 장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은 주변의 에너지 장에 예민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우리는 소리의 주파수가 물질을 변화시키고 아원자 입자를 관찰하는 행위가 입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거를 전 챕터에서 과학적으로 증거를 들어서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밝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치유의 의도를 실은 에너지가 가해지면 물질도 흔히 그 의도를 따른다는 사실을 목격한다. 침술과 같은 고대의 치유법에서 이 FT와 같은 현대의 변형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에너지 요법들이 에너지가 세포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수천 건이 넘는 연구들이 에너지 치유가 불안증과 우울증 같은 심리적 상태와 통증과 자가 면역 질환을 포함한 모든 신체적 증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과학은 에너지 장을 물질의 부수 현상으로 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무수한 증거들이 물질이야말로 에너지의 부수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치유를 위해 시사하는 점은 에너지 장을 변화시키면 우리 몸의 세포들도 반응한다는 것이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에너지와 물질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유명한 방정식은 E는 mc 제곱이다. E는 에너지이고 m은 물질이다. 이것은 방정식의 양편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것은 감각으로 감지하기에는 진동이 너무 낮은 에너지이다. 그러므로 물질은 없다. 우리는 물질주의자로 남기로 선택할 수 있다. 삶에서 불균형, 감정의 혼란, 신체 질병 등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약이나 수술 또는 마약 같은 물질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반면 우리는 에너지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사람의 에너지가 변하면 물질도 따라서 변한다.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불가피한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방정식의 에너지 쪽 측면을 바꿀 수 있다. 에너지의 길을 택하면 우리는 단순하고 우아하고도 널리 효과 있는 방법으로서 물질의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 문제를 결과가 아니라 원인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물질에 빠져들어 있는 주의를 해방시키면 우리는 에너지가 지니고 있는 본연의 지능을 알아보게 된다. 집착 없는 의식의 차원으로 옮겨가면 우리는 무한한 지성의 비국소적 장 속에 무한 가능성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 우주적 비국소적 장에 자신을 동조시키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접속된다. 그러면 더 이상 물질이 제공하는 비좁은 울타리 속에 갇히지 않는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우리 몸의 세포들을 패턴화시켜서 무한한 지성의 장에 끝없는 가능성에 우리의 물질적 형체를 조율시켜준다. 그리하여 그 속에 거하도록 자신을 안착시키면 우리는 물질적 사고에 한정되어 있을 때는 꿈꾸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삶을 창조해내게
된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면, 안목이 변하면 현상만을 바라보고 그것에 끄달리고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이루게 된 원인이 되는 어떤 원천적인 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어떤 에너지 장, 우리가 현상대 본질로 봤을 때 본질이라고 부르는 것에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창조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의식이 변하면 뇌파도 변한다 입니다. 위에 잠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프로그래머 속에 갇힌 음악가라는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이제 이완된 상태로 들어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창조적인 측면이 발휘된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잘해야 된다고 이제 의지를 막 발휘하면 긴장을 하는데, 긴장하지 않고 이완된 상태일 때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숨은 잠재력, 창조적인 측면이 훨씬 더 발휘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밑에 뇌파와 신경 경로 물질의 에너지장은 끊임없이 지나가는 춤사위와도 같다. 의식이 변하면 뇌파도 변하고 다양한 신경 경로들이 합류한다. 그 양극단은 사랑과 공포다. 공포 상태가 되면 알파 브릿지는 사라진다. 그러면 세타파와 델타파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잠재의식 속의 자원과 온 우주와의 연결은 끊어진다. 베타파는 뇌를 두려움으로 채운다. 뇌를 생존 모드로 존재하게 한다. 우리가 지복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복의 끝, 복의 최고봉, 지극한 복, 이거를 요가에서 이제 안 한다, 영원한 행복, 완전한 희열이라고 표현하죠. 이 지복에 대한 용어가 이 밑에 문단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먼저 계속 읽어보면 뇌는 깨어있는 마음 상태의 패턴을 보인다. 지복의 상태에 있을 때 뇌가 깨어있는 마음의 상태를 보인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케이드가 진화된 마음이라 부른 대칭적인 패턴으로 갈 수 있다. 의식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뇌는 풍부한 세타파와 델타파의 의식과 잠재의식을 연결하는 알파 브리지까지 가세하여 사뭇 달리 기능하게 된다. 감정이 뇌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뇌파는 의식이 생성시킨 장을 반영한다. 사랑과 기쁨과 조화와 관련된 신경따발을 지나가는 신호는 특징적인 에너지 장을 만들어낸다. 이 EEG 전문가인 주디스 페닝턴은 에코 메디션을 하고 있는 사람의 뇌를 모니터링하다가 세타파와 델타파의 패턴이 깨어있는 마음 상태로부터 진화된 마음 상태로 발전해가는 양상을 관찰했다. 감정은 신경 전달 물질도 만들어낸다. 신경 전달 물질로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그리고 아난다미드 등이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말했는데 호르몬이죠. 세로토닌은 만족과 관련되고 도파민은 보상 감각과 관련이 있다. 엔돌핀은 통증을 차단하고 희열감을 높여준다. 옥시토신은 붙여주는 호르몬이어서 타인들과 친밀해진 느낌을 자극한다. 아난다미드는 지복 분자라 불리는데 산스크리트어의 지복, 아난다,
라는 말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이것은 마리화나의 주성분인 항정신성 분자 THC와 동일한 뇌 수용체와 결합한다. 마음이 변화하면 그 변화가 신경 전달 물질 형태를 띤 분자적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물질들이 뇌 속에 넘쳐나면 우리는 만족감, 안정감, 유대감, 지복감, 평온 등을 느낀다. 감정이 고조되면 우리는 말뜻 그대로 신체가 생산해내는 마약으로서 한껏 고조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뇌파는 감정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장의 표현이다. 한 영향력 있는 연구에서 기공과 참선을 비롯한 5가지 전통의 수행자들의 뇌파 패턴을 조사했다. 이 연구는 정상적인 의식 상태의 뇌 기능과 명상 상태의 뇌 기능을 비교해 보았다. 전체 뇌 기능의 완전한 그림을 확보한 연구자들은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모델은 베타파와 델타파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그들은 명상 전, 명상 중, 그리고 명상 후의 델타파와 베타파의 비율을 측정했다. 명상의 전통마다 챈팅, 챈팅은 소리를 내서 경전을 읽거나 뭔가 낭송을 하는 것, 암송하거나 낭송하는 것, 그걸 챈팅이라고 하죠. 동작, 좌선 등 사뭇 다양한 방식을 가르치지만 그것들은 모두 베타파는 감소시키고 델타파는 증가시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고립된 국소적 자아라는 느낌이 사라졌음을 시사하는 뇌기능 변화로서 전반적으로 뇌 부위들 사이의 기능적 상호 의존성이 줄어든 것을 발견했다. 베타파는 적고 델타파가 많은 이 뇌파 패턴은 명상자의 의식이 비국소적인 우주적 장과 일체가 된 상태로 전환할 때 일어나는 연구자들이 무집착의 초연한 놓아보내기, 자아 경계의 해체와 완전한 일체 상태의 주관적 경험이라고 말한 상태의 특징이다. 이는 몰입 상태, 변성의식, 그리고 국소적 자아의 경계가 해체되는 우주적인 비국소적 장과의 연결을 말하는 수백 명의 명상가들의 뇌파도에서 내가 본 것과 같은 뇌파 패턴이다. 이 책이 이제 과학 저널리스트, 과학을 전문으로 하셔서 이제 매거진을 막 내고 했던 분이 쓴 거라 용어가 되게 어려운데 이제 요가 철학을 좀 공부하고 그거에 관련된 책을 좀 읽으셨던 분이라면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요가 철학이나 경전이나에서는 대부분 증명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라고 원리를 말해주고 그걸 따르고 안 따르고 이해하고 못하는데 자기의 어떤 반응하는 힘, 반응하는 어떤 에너지 패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근데 이런 책들은 좋은 게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증거를 드러냅니다. 증명하려고 하고, 근데 다만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나와 관련된 것, 나 위주로 살게 되고 그것이 굉장히 제한된 경험과 제한된 가치관을 주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가에서도 까르마 요가, 지나나 요가, 박티 요가 있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박티 요가 사랑, 헌신이 최고이고 뭐 예수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고 모든 종교의 마지막이 사랑, 자비인 이유는 그것이 결국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른 사람의 마음 상태, 이 말대로 뇌파 상태,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나와 나 아닌 것의 구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헌신한다라는 느낌, 그런 생각, 뭐 그것에 대해 보상받으려고 하는 이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최고다. 나를 내려놓음의 최고다. 요가의 최고, 박티 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뒤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내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 찼고 나는 사랑이 모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런 신뢰를 이제 들어줍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보시면 요 부분이 이제 그림에 있는 조그만 글인데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정크푸드를 먹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택할 줄 안다. 그러나 자신이 흡수하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좋은 지적입니다. 다음에 요 부분. 자, 물질은 마음에 의해 변화한다. 많은 연구가들이 명상가들은 뇌 조직이 더 크고 수면은 더 깊고 질병은 적고 면역력은 높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염증은 적고 노화는 느리고 세포 간 소통은 원활하고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호르몬은 균형 잡혀 있고 수명은 더 길고 스트레스는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변성된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상태는 이제 주위로 방사된다. 우리가 더 행복해지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다시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리하여 변화된 마음의 상태는 공동체에 두루 퍼져나간다. 긍정적인 감정에 전염이 일어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는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내가 더 깨닫고 싶어서, 내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에너지가 충만해지면서 흘러넘쳐 내 주변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보람있고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의 신체는 치유되게끔 프로그램되어 있다. 치유는 처방이나 의사나 약초나 대체요법가로부터 얻어오는 것이 아니다. 정말 통증이나 부상도 마찬가지고 어떤 만성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저도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렵고 병 앞에서, 그러니까 그 병이라는 증상 또 현상이잖아요. 증상 또한 현상이잖아요.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된,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본질, 원이 된 어떤 것은 보려 하지 않고 빨리 괴롭고 싫고 불편하니까 그 증상만 막 없애려고 해요. 그런데 그 증상은 없어지지 않죠. 없어진다고 해도 반드시 본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다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개선할 수 있는 주체는 독립된 나밖에 없기 때문에, 타인이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정보를 주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약을 주고, 또 만약에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이끌어줄 수는 있는데 해내는 건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증상이라는 껍데기 현상에 머물러서 파고 들어가지 못하면, 본질을 깨우치지 못하고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런 걸 볼 때 가장 안쓰럽고 안타깝고, 내가 더 유능해져서 아니면 더
재능이 있어서 저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 나름의 노력을 하겠지만 선생님으로서 결국은 본인이 뚫고 들어가는 고통 속의 진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신이 만들어 놓은 섭리,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끌어내 주는 거죠. 마지막에는 본인이 하는 거죠.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래서 이해가 깊어질수록, 즉 무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무지를 깨달아서 내가 알아차려지는, 그게 바로 치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물질로 바꾸는 능력을 더 잘 갖추게 된다. 우리 자체에 그렇게 큰 힘과 에너지와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한다, 진화한다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약간 이분법이나 양극단으로 생각해서 그럼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건가? 지금 있는 걸 다 바꿔야 된다는 건가? 그러면서 막 불편한 감정이 밀려오고 오히려 반항하거나 막 적개심으로 반기를 들고 싶은 마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이나 진화라는 거는 지금까지 나를 다 틀을 바꾸고 어디 밖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아직 수면 위에 떠오르지 못한 어떤 위대한 능력,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위대한 힘이. 근데 그걸 깨닫고 그걸 발현시키는 거, 그게 진화고 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를 바꿔야 한다, 뭔가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하거나 아니면 자기도 그렇게 느껴졌을 때 불편해하지 않기. 이미 내 안에 있으니까. 이미 나는 위대한 존재니까. 그냥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막 행복해 막 이렇게 나오진 않고 항상 모든 진화는 고통 속에서, 그리고 깨어났을 때 더 큰 행복,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이 오니까 그걸 감수할 만큼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넘겨보면 사실 이 책은 제가 밑줄 치고 막 한 부분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다 소개할 수 없고, 그리고 책 내용을 막 다 소개하는 게 좀 그래서 지금 막 발췌해서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자, 요 부분. 마음의 변화, 장의 변화, 이건 이제 에너지 장의 변화겠죠? 그리고 세포의 변화. 연구 결과들은 많은 영적 수행이 뇌파를 변화시키므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명상을 하면 뇌파가 변하죠. 마음 챙김 명상은 여러 가지 유익한 뇌파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마음을 변화시켜서 뇌파가 변화되면서 몸의 세포가 변하고 치유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56편의 논문과 총 1715명의 실험 대상자를 검토한 메타 분석은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다른 연구들은 심장의 율동성은 불안을 상징하는 베타파 대역을 안정시키는 한편 알파파와 감마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지 3개월만 마음챙김 명상을 수행하면 당신은 텔로미어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 텔로미어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과학 용어인데 211페이지구나. 여기 나와요. 이 염색체 같은, 텔로미어는 우리 세포에 있는 염색체의 양쪽 끝을 말하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약간씩 짧아진대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고 생물학적인 노화의
지표로 삼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의 분자들이 소모되기 때문에 세포가 더 빨리 죽게 된다. 스트레스에 의해 죽은 세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새 세포가 더 자주 분열해야 된다. 세포가 더 자주 분열하면 텔로미어는 더 빨리 짧아진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빨리 짧아지고 반면에 건강한 사람들은 텔로미어가 길다. 그럼 수명이 줄겠네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편안히 쉴 줄 아는 사람들보다 더 젊은 나이에 죽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텔로미어의 길이로 생물학적 연령을 알아낼 수 있어서 이것을 인기 있는 유전자 검사법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항상 편안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조급해지지 말자. 수련할 때 특히 지금 나쁜 게 끝까지 나쁜 게 아니고 지금 좋은 게 끝까지 좋은 게 아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대신 게으르고 나약하지는 않게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부분 이제 어떤 체험이 나왔는데 그녀는 자신이 빛으로 차이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내적인 알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에코 메디테이션은 EFT 두드리기, 혈자리 두드리기, 이 사람이 이 저자가 만들어낸 마음 챙김, 심장의 조화로운 율동, 그리고 뉴로 피드백 등을 조합한 단순하고도 품격 있는 기법으로 모든 기법의 장점을 통합한 것이다. 이 모든 방법이 우리의 체세포가 그 속에서 재생되고 있는 에너지장을 전환시켜준다. 만일 내가 당신의 혈관을 돌고 있는 줄기세포 수를 늘려주고 텔로미어, 아까 얘가 짧아지면 수명이 짧아진다 그랬죠? 를 길어지게 하고 뇌 속의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주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고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DNA를 회복시켜주고 염증을 조절해주고 면역계를 강화시켜주고 피부와 골세포와 연골세포와 근육세포를 회복시켜주고 세포를 회복시켜주는 성장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켜주고 뇌신경세포의 연결을 도와주는 알약을 주겠다면 당신은 돈을 얼마나 내겠는가? 이것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료이다. 그러니까 명상이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 그 현상이나 증상에 매이지 않고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관찰자로서의 의식을 갖는 것, 그것이 이 알약이겠죠. 이걸 돈으로 얼마의 가치를 매기겠냐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감각을 알아차리게 해주고 본인이 치열하게 수련해서 그것도 매일 꾸준히 막 10여 년을 수련해서 알아차린 그 감각을 전수하는 그 스승님, 선생님께 얼마의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돈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넘겨보면 행복감이 높아지면서 면역 호르몬 수치도 올라간다. 우울증, 불안감, 통증 등은 상당히 약해진다. 내적 평화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유전자 발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신체 유익한 변화를 일으킨다. 마음의 상태가 곧 유전적 현실이다. 우리가 뭐 하면 유전 탓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것마저도 마음의 상태랍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자체보다는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더 크게 결정한다. 신체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 당신은 암 유전자의 발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선택을 한다면 그리하여 두드리기와 앞에 말한 그 EFT 혈자리 두드리기요.
명상을 매일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면 당신의 유전자 발현은 바뀐다. 매초 만들어지는 81만 개의 세포들이 사랑과 친절의 에너지장 속에서 태어난다면 세포들의 유전자는 상향 조정되어 발현된다. 마음이 물질이 된다는 것은 추상적인 형이상학의 명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신체만큼이나 물질적인 물리적 사실이다. 생각할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은 세포가 재생되는 환경인 에너지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인인 것도 있고 항상 그 전에 이렇게 요가 철학을 통해서 특히 이제 베단타 철학, 불이론론을 좋아하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다 뭐 이런 쉽게 말하면 그 전부터 수련하려고 이제 매트 위에 딱 서면 항상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공간, 이 순간에 건강하고 온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이토록 사랑하는 수련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미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디 하나 아프거나 불편한 데 없어서 매트 위에 수련할 수 있게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성장하고 더욱 발전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수련을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정말 부족한 저의 신체, 못난 토대, 천식으로 숨도 잘 못 쉬고 했던 게다가 저질 체력, 청소를 하면 방 하나를 닦고 쓰러지는, 다음 방은 그 다음날 청소해야 되는 그 정도로 체력이 약해져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수련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수련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10대, 20대, 30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게 매일매일을 갱신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에 내 생각이 그리고 그때 먹었던 내 마음과 감정의 그 진동이 뇌파를 타고 호르몬을 타고 내 세포를 건드리고 있으니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겠죠. 나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이 순간적으로 사람이니까 막 운전하는데 누가 매너 없게 하고 막 앞지르 오는데 감사합니다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아이씨 이렇게 되죠. 그러나 빨리 그 순간 내가 채널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렇게 매너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올바른 운전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들 필요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산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그냥 다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가.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미약하지만 내가 수련하고 이렇게 마음 공부하면서 얻은 사랑의 진동, 평안함의 진동, 건강함의 진동이 내 주변에,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 저 사람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수련을 잘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물론 잘한다의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으로 제 기준입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잘하는 건 아니죠. 그냥 꾸준히 한 사람인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 체력, 저의 몸치였던 운동신경이 정말 부족한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들었던 저로서는 지금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제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마음이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계속 읽어볼게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은 세포가 재생되는 환경인 에너지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긍정적 생각은 우리의 세포들이 그 속에서 번성할 수 있는 에너지 문화를 제공해준다. 재생되는 세포에 영향을 주는 생각들이 물질 분자를 번성시키는 것이다.
에너지는 후생 유전학적으로 생명과 치유의 과정을 제어한다. 의식을 무한히 고양시켜 뇌 속에 에너지 레시피의 불꽃을 일으키면 세포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영감 충만한 에너지의 형틀 속에서 형체를 띠게 된다. 자, 다음을 보시면 동조된 마음, 동조된 물질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원시인의 뇌는 효율적이지 않다. 그때는 오로지 목표가 생존이었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어놨네요. 원시인의 뇌는 입체적이지도 않고 복합적이지도 않고 고차원적이지도 않다라고 써놨네요. 베타파로 어지럽고 코르티솔에 중독된 혼돈 상태다. 영상 연구에 의하면 뇌의 4개의 엽은 동조되어 있지 않아서 신경세포들은 조화롭다기보다는 제멋대로 발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과학문헌에서 효율성을 표현하는 말은 동조성, 문맥에 따라서는 일관성이다. 뇌가 극치의 효율로 기능할 때 뇌파도는 뇌의 각 부위들과 신경세포 그룹들 간의 동조된 상태를 보여준다. 의식이 스트레스로 방해를 받으면 뇌는 동조성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산되는 거죠. 요가를 왜 결합이다, 하나됨이다, 합일이다 라고 했는지 너무 이해가요.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도 일관적이지 않게 된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산만이죠. 산만, 산란, 분산 이런 거죠. 그러나 스트레스를 떨어뜨리고 제멋대로인 마음을 잠잠해지게 훈련시키고 마음의 동요를 없애는 것이 요가다. 그것을 위해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는 삶 속에서 생활 습관적으로 특별히 훈련하는 방법 자체가 요가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의식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면 뇌도 동조된다. 고도로 동조된 상태에서 마음은 물질세계에 놀랄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이렇게 정해 스트레스에 갇히면 원시인의 뇌처럼 내외 효율성, 동조성, 즉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집중은 없겠죠. 동조된 빛의 힘, LED나 백열 전구는 동조성 없는 빛을 사용하는 반면 레이저는 동조된 빛을 사용한다. 바꾸어 말하면 레이저는 광선이 제각기 아무 방향으로나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란히 진행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동조된 빛의 성질은 레이저를 놀라울 만큼 강력한 빛으로 만들어 놓는다. 신기하네요. 이런 빛에서도 아무 방향으로 이렇게 산만하게 퍼져나가는 것과 하나로 모이는 것의 힘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겨보면 그 레이저 얘기하다가 이 얘기합니다. 정신이 동조된 상태도 비슷하다. 우리의 뇌파가 동조되어 있을 때 뇌가 만들어내는 생각의 질도 집중되어 있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문제에 주의를 돌려서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 그 밑에 멍한 머리. 뇌가 동조되어 있지 않으면 명료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진다. 우리는 머리가 멍해져서 괴로워하고 흐릿해진 뇌는 명료하게 생각할 수가 없게 된다. 냉정을 잃으면 문제가 불투명해져서 우리는 쉽게 혼란해지고 인지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우리가 분노하거나 예를 들어서 침착하고 담대하지 못할 때 인지력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겠죠. 오른팔 들으라는데 왼팔 들고 막 아니, 놀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초보자들 정신 없으니까 처음에 막 따라하고 그럴 때 자기 몸인데 오른팔 들으라는데 오른팔 못 들죠. 뇌 연구가 조셉 로드는 이것을 감정에 의한 의식의 적대적 매수라고 부른다. 스트레스는 뇌의 인지중추인 전두엽으로부터 혈액을 70% 이상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뇌의 피가 확 떨어지네. 혈액은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이는 뇌가 정상적으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럼 바보 되는데. 스트레스의 결과로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가 줄어들면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럼 올바른 선택도 할 수 없겠죠. 원시인은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저 호랑이로부터 도망갈 수만 있으면 되었다. 원시적인 생존 반응이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촉발되면 그 결과로 생물학적 자원을 일대 재배치가 일어난다. 혈류가 전전두엽에서 빠져나와 근육으로 간다. 생각하는 뇌 부인 전전두엽 표질 속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현명한 기술들은 갑자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능, 지성, 지혜 같은 게 딱 떨어지는 거죠. 전전두엽 피질이 혈액을 잘 공급받지 못하면 플러그를 뽑은 컴퓨터와 같아진다. 뇌의 그 부위에 저장된 모든 자원들, 심리치료에서 배운 기술들, 책에서 읽은 훌륭한 해법들, 수업에서 연마한 방법들, 전문가로부터 배운 전략들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동조된 상태가 되면 당신의 자원들은 온라인으로 연결된다. 달을 향하는 레이저 광선처럼 당신은 영감에 찬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문제에 대해 명료하게 생각하고 목표에 집중하고 상상력이 열려서 창조성이 솟아난다. 이것이 동조된 마음의 힘이다. 동조된 마음과 물리학의 4가지 힘. 그래서 동조된 마음은 레이저가 빛의 힘을 한 곳에 모으듯이 주의력을 집중시킨다. 마음을 고도로 동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요가를 하면서 시선을 한 군데 보는데 의식은 내가 쓰고 있는 발, 배,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은 곳에 의식을 둬야 자세를 지탱할 수 있게 해놨어요. 하물며 움직이는 명상, 비냐사를 할 때 일정한 틀, 특히 호흡의 그 리듬에 맞춰서 정확한 비냐사 카운트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할 때 굉장히 몰입하고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흐름이 다 끊기겠죠. 여기까지만 말해도 벌써 마음 오죠. 그거를 매일 같은 시간에 계속 수련한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 고도로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집중하는 거는 집중이라고 안 하고 끄달린다 그래요. 끌려다니는 거. 근데 내가 원하는 것 딱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어도 본인의 집중력이나 마음의 힘이 약하면 빠져나왔다 들어갔다 막 자기 마음을 통제를 못하는 거죠. 그게 마음의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고도로 동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평범함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이걸 중력, 전자기력, 강한 행력, 약한 행력 이렇게 4가지 기본 힘이 있는데 이거를 소개하면서 이제 동조된 마음의 상태가 집중으로 가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길고 어려워요.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우리의 국소적인 마음이 국소적인 현실에 관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을 놓아버리고 얼마 전에 데이비 호킨스 놓아버림 소개했던가요? 아직 소개 안 했나? 읽기만 했나? 우리 밴드에 소개했나? 여기저기 소개를 막 해가지고 유튜브에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우주의 비국소적인 의식에 자신을 조율시키면 우리는 국소적인 마음을 비국소적인 마음에 동조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고정관념 이러면 딱 이제 부정적인 거라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관념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제한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루어진 어떤 의식체계잖아요. 그게 얼마나 정확할까요? 그게 얼마나 세상을 다 아우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아버렸을 때 우주의 비국소적인 의식, 그러니까 우주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 그것에 나를 조율시킬 때 동조된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조된 상태에서 우리가 국소적인 마음으로서 창조하는 것들은 곧 비국소적 마음의 반영물이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조건에 매인 캐캐묵은 사고방식 속에 갇혀있지 않는다.
그리하여 더 이상 과거의 진부한 경험을 가지고 판에 박힌 현재의 현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대개 우리는 틀 밖에서 생각한다. 우리는 국소적인 마음속에 갇혀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본다. 우리는 비국소적인 마음의 확장된 의식 속에서 발견된 삶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우리는 동도되지 않은 개인적 현실의 장속에 빠져 있을 때는 도무지 눈에 띄지 않았던 세상이 바뀔 가능성을 본다. 관찰자 효과는 현실은 말랑말랑해서 쉽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빙에서 그분이 그랬죠. 지금 우리가 끄달리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이 현실은 밀가루 반죽 같은 거라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당신 몸은 밀가루 반죽 같은 거라고. 그게 영원할 것 같냐고. GD가 그랬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지금 아픈 게 계속 아프지 않고 지금 좋은 게 계속 좋지 않아요. 내가 그거를 아프고 안 아프고의 문제가 아니라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안 아플 때는 계속 안 아프게 조절해 나갈 거고 아플 때는 안 아프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절력, 컨트롤 능력을 갖추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냥 지금 그 상태, 난 지금 건강해, 건강하지 못해, 난 지금 아파. 그거에 너무 매몰되는 것에서 좀 벗어나. 자기를 좀 3D로 객관적으로 남이다 생각하고 좀 관조적으로 봐라.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 몸을 밀가루 반죽처럼 이렇게 반죽할 수 있다고.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네요. 우리의 경험 속에 동조된 마음의 힘을 가져오면 우리의 의식은 놀랄만한 일을 창조해낸다. 나 역시 삶 속에서 사실은 사실이고 외부 세계는 그저 보이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인습적인 관점에 쉽게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러한 경향성을 고치기 위해서 나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간에 나의 모든 경험을 나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이것도 떠오르네요. 지금 다 읽은 책인데 비베카난다가 쓰신 마음의 요가라는 부분에 요기는 욕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상을 품는 거라고. 욕망과 이상에 대해서 욕망에 밥을 주듯이 사는 삶,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삶 굉장히 다르잖아요. 깨어서 행동하고 있을 때 나는 내가 원하는 것과 부합하는 현실의 장을 창조하고 유지시키도록 마음을 사용한다. 현실의 장 유지하기.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나는 반대의 증거 앞에서도 성공적인 선집을 내는 현실의 장을 유지했다. 결국에는 거의 모든 노도 선집에 포함됐다. 그리고 그의 최고의 건강서적으로 선정되었다. 이 앞에 내용이 되게 재밌는데 무조건 나는 사람들한테 yes 또는 no 칸에 체크를 하고 왜 그렇게 대답하는지 내 몇 자만 적어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계속 no라는 답장이 왔는데 자기 직원들한테 난 너무 기뻐 너무 기뻐 막 이랬대요. 그래서 왜요? 왜 no라는 대답을 보고 그렇게 기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했대요. 난 드디어 그 사람과 대화의 물꼬를 텄어. 그러니까 no를 no로 해석하지 않은 거죠. 이게 no라는 부정적인 대답이어도 어쨌든 그 사람이 나한테 답을 해준 거잖아. 내가 그 사람과 대화의 물꼬를 텄다. 그래서 이제 그와 나의 대화는 시작됐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정신 세계네요. 그래서 결국 그 no라고 했던 그분이 나는 그와 친구가 되었고 그는 바로 이 책에 가장 먼저 추천사를 보내줬다. 결국은 yes로 만들었네요. 자, 정구가 그랬던 것처럼 사용되지 않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다. 기본 요소들은 이미 갖추어져 있지만 그것들은 서로 동조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할 일은 전체적으로 동조되어 있지 않은 구성 요소들을 완전히 동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변신시키는 것이다. 하나로 합일시키는 거네요. 유니온, 결합시키는 거네요. 요가네요. 의도적으로 생각하라. 의식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사용하여 생각이 현실에 휘둘리지 않도록 운전해 가라.
의도를 발휘하여 마음을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큰 목적으로 채워 마음의 주인이 되면 역경조차도 우리를 위대한 존재가 되도록 밀어줄 수 있다. 동조된 마음은 레이저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 강철도 뚫을 수 있다. 높은 현실을 품은 의식은 우리의 신경 경로를 조직한다. 그것은 뇌파를 동조시키고 심장과 신체의 다른 모든 장기들도 동조시킨다. 그것은 우리의 신경망을 재배선한다. 이 같은 상태에서는 알려진 물리학의 법칙을 넘어선 경지에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긍정적 진동으로 공명하는 더 넓은 사회 에너지장과 어우러져서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하게 된다. 동치성 현상은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된다. 철학가이자 소설가인 로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기적이란 너무 커서 보이지도 않는 글자로 온 세상에 써져 있는 이야기를 우리 눈에 보이도록 작은 글자로 다시 일러주는 것이다. 동조된 국소적 마음을 읽어내는 일은 우리의 의식을 비국소적인 마음 속에서 발견되는 사랑과 창조의 장에 조율시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베타파가 끼어들기 전 뇌가 알파파 상태에 있을 때인 아침을 명상으로 여는 것이 그토록 좋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생각의 수문이 이미 열린 다음에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려고 애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눈 감고 자는 동안에 들어있던 알파파 상태를 연장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 나는 아침에 잠에서 깰 때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 알파파 연결 상태를 연장시키고 싶어서 깨는 즉시 명상을 한다. 그러고 나면 원시인의 뇌는 동조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 마음 상태는 건강과 장수에 큰 효과가 있다. 낙천주의자는 비관주의자보다 사망률이 절반밖에 안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낮추면 수명이 10년 늘어난다. 무한에 동조된 마음은 살기에 멋진 곳이다. 그것은 우리 체내의 물질들을 떠밀어 건강과 행복을 향해 가게 한다. 그것은 우리의 창조력의 자물쇠도 열어준다. 그것은 또 우리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사랑과 자비와 기쁨에 넘치는 관계로 변화시켜준다. 그것은 또 자연계와 전 지구의 사이코스피어에 영향을 미친다. 조직화되어 동조된 우리의 마음은 기적이 일어나는 세상을 비추어 드러낼 수 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심장과 지구 자기장이 연결되어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진짜 놀래요, 제가. 지구 자기장의 그 헤르츠 주파수랑 인간의 심장, 그 헤르츠 주파수가 같대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더 가까울수록 그 자연의 에너지와 자연이 주는 진동에 더 가까울수록 건강한 거는 자명하고 우리도 생명체니까 근데 훨씬 더 창조적이고 훨씬 더 그러니까 돈, 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끌어당기는 그 에너지의 힘이 세진대요. 그리고 마지막 한 땀의 생각이 한 땀의 신경세포.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막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특히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항상 여기는 전사다. 남을 때리는 전사가 아니라 내 안이 아주 강력한 전사여야 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디 좀 아프면 막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막 이러지 말아라. 다 결국은 잘 될 건데 흔들리지 마라.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런 생각들 나는 못하지 않을까? 나는 안 맞는 게 아닐까? 난 너무 아픈데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그쪽으로 에너지가 가서 걔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저 여자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왜 못하겠어? 나 왜 이렇게 잘하지? 오늘도 잘 됐네. 감사하네. 사랑하네.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지 그런 신경세포 다발이 생기겠죠. 그리고 별표를 막 했네요. 로맨틱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은 데이트를 할 확률이 더 높대요. 별표를 했을까?
그리고 다음을 보면 이것이 마음이 물질이 되는 방식이다. 우리는 낱낱의 생각을 통해 한 땀 한 땀 신경 경로의 형성에 관여하고 있다. 자신의 심장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해를 넘겨가며 실천에 옮기면 당신은 한 땀 한 땀씩 새로운 신경 경로를 구축해 가게 된다. 심장 질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한 번 한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은 아니다. 한 번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영원히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백후추를 원한다고 해서 즉시 편의점에 서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다. 걸어가야죠. 지갑을 들고 문을 열고 걸어서 편의점 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씨를 심었는데 내일 열매를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라고. 꾸준히 지속하라고. 지속하는 것. 반복하는 것의 중요성. 그 사이에는 믿음을 반복 연습하고 그리하여 생각이 물질화되고 신경세포가 생리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많은 단계들이 있다. 생각을 지속적으로 견제하면 당신은 그것을 자신에게로 끌어올 생물학적, 환경적 조건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뭐하면 생각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생각을 지속적으로 견지한다. 이어짐, 연결성, 비냐사. 넘겨보면 정말 마지막 챕터네요. 이 부분. 두려운 마음에 있으면 그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는다. 두려움의 사고장을 두렵게 만드는 외부의 자극을 찾는다. 두려운 마음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가능성의 파동으로부터 두려운 현실을 응결시킨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창조력도 떨어진다 그랬어요. 당신은 문제가 다른 사람들이나 기업, 정부 또는 임의의 사건으로 인해 생겨나서 저 밖의 환경 속에 있다고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당신 주변의 물질 공간을 형성시키는 사고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긍정적인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식으로도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성경에서 고대의 철학 자, 욥은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나에게 왔도다 라고 한탄한다. 하지만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선언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할 수 있기를 꿈꾸는 것, 그것을 시작하라. 배짱 속에 천재성과 권능과 마법이 들어있다. 이 뒤에도 이제 계속 정말 좋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읽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책이었어요. 라고 나 혼자 그냥 써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의 과학, 도슨처치 지음, 정신세계사에서 출판한 책의 리뷰를 마쳐봅니다. 꼭 사서 꼼꼼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가 철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똑부러지게 증명한 어떤 근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에서 많은 이슈를 얻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에 비베카난다의 마음의 요가나 뭐 아니면 데이비 호킨스의 놓아버림이나 뭐 지금 인도인의 길이라는 책도 있고 소개할 책은 되게 많은데 맨날 시간 없다고 안 찍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방식으로 빨리빨리 찍고 빨리빨리 편집해서 최대한 어차피 영상은 못 만들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없어서 영상미 없이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유튜브를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